안녕하세요, 위드진입니다. 오늘은 물건의 접수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물건을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될까요? 바로 광고를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존에 그런 걸 찾는 손님이 계셨어요. 손님한테 전화부터 막 드릴까요? 네, 아니죠. 그 물건을 접수를 받으면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세요. 권리 분석은 경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중개에서도 물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 뒤에 이 물건을 중개를 해도 되는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에 그러고 광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광고로 손님 미팅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개를 하시는 거를 계속 습관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말하는 그걸 먼저 열람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합니다.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열람을 하면은 먼저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는 물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구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시게 되시면 이제 저희한테 물건을 내놓으신 소유자 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 이 말 들어보셨죠? 공시, 제3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공신, 그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를 믿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무엇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등기 권리증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접수를 받을 때 등기 권리증도 같이 갖고 나오셔서 소유자임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보통은 실무에서는 물건 내놓으실 때 등기 권리증을 들고 이렇게 다니지 않으세요. 약간 집문서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집 안에서도 어디 깊숙한 곳에 숨겨 놓으셔가지고 가끔은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계약서 쓸 때는 웬만하면은 갖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갑구에는 압류, 가압류 이런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 제한 사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저당이 주로 많죠.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소유권 이외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등기를 열람할 때 뭐가 없이 근저당도 없고 깨끗한 등기를 보면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중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보통은 깨끗한 등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을 접수를 받았는데 위치 대비 금액이 너무 괜찮은 금액으로 물건이 나온 거죠. 물론 싸고 좋은 거는 세상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금액으로 받아서 물건을 열람을 해봤더니 갑구에는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을구에는 또 근저당이 있던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 걸려 있던지 이런 등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건 못해. 이런 건 잘못 건드리면 안 돼. 딱 이 생각부터 아마 드실 거예요. 하지만 중개 일을 계속 하시다가 보시면 계속 깨끗한 등기와 그런 것만 중개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중개 업무 영역이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등기를 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세요. 등기도 압류, 가압류도 풀 수 있는 것인가 말소시키고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중개에서 저 부동산은 고수다 혹은 저 부동산은 초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부동산은 손대지 않는 거를 어떤 그 부동산은 결국 해결을 해서 매매를 시키는 그런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풀 수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매매를 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안 해봤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 처음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나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해제시키고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법무사 분한테 물어보셔도 또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약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계약금, 계약금의 일부를 넣는 그 과정에서 해제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일 전에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압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금 문제가 좀 있어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된 거를 다 납부를 하면 또 바로 말소를 해주고,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채무 관련돼서 소송되어 있는 사건들이 주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법률사무소와 컨택을 해가지고 가압류 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말고 실제로 변상을 해야 되는 채무액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저희가 계약서 작성일날 그 계약금으로 만약에 그 채무를 변제를 한다면 요 가압류는 말소가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금으로도 안 되고 추가 돈이 더 많이 드는구나, 이런 거는 매도인의 돈이 더 보태져야 되는구나, 이런 금액적인 걸로도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인 건지 이런 게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을구에 나와 있는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잔금날 말소하는 조건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걸려있게 되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임차인이 살면서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임차권 등기를 걸어 놓고 그 다음에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 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현재 임차인이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그쪽에다가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입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증회사에서 등기 말소 서류를 직접 말소를 해주시기도, 신청을 해주시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증보험, 허그나 서울보증보험 쪽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좀 지저분한 등기지만 풀 수 있는 거라면은 푸시는 걸로 거의 결국은 말소 조건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하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확인 전화와 문의도 계속 해보시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답도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였는데 제가 등기부 예시로 한번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